안녕하세요. 베이커입니다. 오늘 소개할 작가는 소리를 조각하는 작가 지문입니다. 지문의 작업은 결과뿐 아니라 과정도 음악 같아요. 작품을 통해 전달하려는 컨셉이 작가의 머릿속에서 떠오르면 비물질적인 이 컨셉을 우리가 보고 만지고 들을 수 있는 물리적 형태로 만들기 위해 플랜이 세워지고 이 플랜에 따라 실험하고 배치하는 과정을 거치죠. 이러한 과정을 담은 셋업에는 작가를 비롯해서 여러 스태프들이 참여합니다. 저는 지문의 제작 과정을 보면서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 디장조가 생각이 났어요. 그의 아름다운 곡을 보스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듣는 것 같다고나 할까요? 지문의 작업실은 이래요. 역시 PC로 여러 시뮬레이션을 하지만 작업실이라기보다는 여러 사물들의 창고 혹은 이 사물들에게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는 실험실인 거죠. 지문의 첫 게시물입니다. 그가 인스타를 시작한 게 2019년이어서 첫 게시물이지만 완성도가 높아요. 모터에 연결된 가늘고 긴 막대기들이 작지만 소란스러운 사운드를 만들어내요. 사운드 스컬프처라고 하는데 설치 형태도 멋지죠? 지문의 작품의 형태적 특성을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저는 아상블라주라고 할게요. 대개 창작은 결과물의 상상에서 비롯되죠. 그런데 지문의 작업은 그 결과를 예상하지 못한 채 출발할 것 같아요. 우연히 가져오는 매력이 그래서 증폭돼요. 2019년 중국 상하이 부근에 설치되었던 이 작품은 사이즈도 매우 커요. 오케스트라에서 팀파니 연주를 보면 두드리기보다는 문지르는 것 같잖아요. 이 공간은 마치 중저음의 숲에 들어선 것 같은 느낌을 줄 것 같네요. 지문은 이렇게 자기 인스타에 아포리즘을 적어둬요. 미국의 추상 작가 로버트 라이먼이 한 말인가 봐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에 들어 라고요. 구호나 이념처럼 명료하지는 않지만 지문의 작업은 감성적으로 뇌리에 각인돼요. 저도 그의 작업을 다 이해하진 않지만 좋아하죠. '너무나 단순하네요.' 하지만 모이면 힘이 세져요. 시각적으로나 청각적으로나 강력해지죠. 모터들의 낮은 소음과 더불어 가늘고 긴 금속 막대들의 서로 부딪히며 내는 높은 음들이 징그럽게도 조화롭네요. 지문은 자신의 설치물을 음악적 의미의 작곡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운드 개발에는 개입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제임스 딘의 마지막 영화 자이언트 같은 오래된 헐리우드 영화의 유전지대를 상징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이 작품을 보면서 유전 시추하는 기계가 생각이 났어요. 지문의 작업은 전기와 모터를 사용하는 비교적 단순한 메커니즘인데 그는 재료의 역동성을 조각적이고 퍼포먼스적으로 표현하죠. 이러한 작업의 원리를 원시적 복잡성이라고 한대요. 2006년 아트바젤에 전시되었던 작품입니다. 컨테이너 내부에 300개의 종이봉지가 가득 설치되어 있어요. 종이들이 팽창하고 쪼그라들 때 나는 사그락거림이 매력적이죠. 지문에게 있어서 사운드는 강력하고 명료한 게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는 우리 주변에서 사소한 물건들이 가지는 고유의 소리에 집중하고 이를 앰프로 증폭시키기보다는 모여서 다양해지는 그런 사운드에 관심을 가져요. 디스토피아 소설 멋진 신세계의 작가 올더스 헉슬리가 그랬대요. 침묵 다음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하는 데 가장 가까운 것은 음악이다. 라고요. 어떤 작업이 이렇게 확장되었어요. 옆으로만 부딪히던 금속 막대가 전후 좌우로 설치되면서 사운드는 좀 더 풍부해졌을까요? 지문의 인스타를 보면서 실제로 그의 작업 속에 들어가 보고 싶어졌어요. 그런데 그의 작품은 우리나라에서도 전시가 되었었더라고요. 2012년 백남준 미술관을 시작으로 서울시립미술관과 부산 현대미술관, 그리고 바로 작년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에서도 전시가 있었어요. 좀 더 미술관을 열심히 다녀야겠어요.
이번엔 에어 컴프레셔를 사용한 사운드예요. 영상으로만 판단해보자면 마치 부드러운 빨대처럼 생긴 가느다란 막대에 공기를 밀어 넣어서 움직임과 사운드를 만든 것 같아요. 가게를 신장 개업할 때 춤추는 풍선 인형처럼 말이죠. 이 작품은 11년 전 2010년에 리히텐슈타인 미술관에서 전시되었어요. 이 작품 덕분에 제가 지문을 알게 되었어요. 나무가 건조되면서 나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인스타를 보니 나무벌레가 나무를 먹고 있는 소리라고 하네요. 흔히 이미지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점차 이미지들이 힘을 잃어버리죠. 그런데 우리는 원래 사운드 홍수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자연과 인공 속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사운드들, 우리가 한 번도 귀 기울이지 않았지만 말이죠. 지문은 그 중에서도 가장 하찮은 사운드에 집중했어요. 그 결과 지금 우리가 듣고 있죠. 개념미술가 솔루잇은 아이디어는 예술을 만드는 기계가 된다고 했대요. 앞서 하이라이트에서 보여드렸듯 지문의 작품에는 손맛이란 없어요. 박스를 잘 쌓고 모터의 선을 잘 연결하고 뭐 그런 걸로 지문의 작업에 의미를 부여하진 않죠. 소설가와 작곡가에게는 단 한 줄의 단초와 8마디 정도의 악상이 가장 중요한 창작이죠. 나머지는 이 창작이란 구조에 붙여지는 살에 불과해요. 이 영상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놀고 누구는 또 쉬죠. 우리가 사는 세계 같아요. 그런데 서로 탓하지는 말자고요. 재활용 포장재와 환풍기를 사용한 작업입니다. 지문은 바람의 강도와 포장재의 양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잡는 게 꽤 까다로웠다고 하네요. 아치형 창문들이 있는 공간에 설치되어 그 효과가 더욱 커졌어요. 공간 안에는 눈보라가 불거나 파도가 들이치는 것 같은 느낌이죠. 사운드보다 시각 효과가 더 강력한 작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저는 레피가나돌이 생각났을까요? 제가 만약 지문이었다면 모터와 박스 가지고도 작품 활동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문의 탐구는 계속 이어집니다. 이 작품은 달궈진 금속판에 링거 형태로 물방울이 떨어져 증발할 때 나는 소리의 채집입니다. 정말이지 쓸데없는 재능의 낭비가 이토록 아름다워요. 이게 정말 예술이죠? 거의 매일 우리가 듣는 소리 중에 하나예요. 벨크로가 뜯겨지거나 혹은 붙을 때 나는 소리. 이런 소리에 집중해 보신 적은 물론 없으시죠? 그런데 지문은 바로 이 소리에 집중했어요. 저는 작가들의 이런 섬세한 감성이 좋아요. 그런데 단지 집중만 해서는 안 되고요. 이렇게 현실 속 물질로 구현해야 하죠. 이번엔 제임스 터렐을 인용했어요. 우리는 우리가 창조한 현실 속에서 살고 있으며 우리가 그 현실을 어떻게 창조하는지는 정말 알지 못한다. 정말 터렐의 작품처럼 알쏭달쏭합니다. 좀 반가웠어요. 이 작품은 부산 현대미술관 컬렉션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작품은 수장고에 어떻게 보관될까요? 종이 박스는 착착 접어서 둬야 공간을 많이 안 차지하는데 말이죠. 아니면 종이 박스를 일일이 에어갭으로 싸서 보관하는 걸까요? 디테일이 잘 안 보이는데 중심에 연결된 공들이 박스 위에서 원운동하는 것 같네요. 그런데 박스가 정육면체가 아니라 직육면체죠? 그렇다면 원운동이 아니라 타원운동인가요? 케플러의 제2법칙이 생각났어요. 동일시간 간격 동안 타원 궤도에서 초점을 중심으로 행성이 쓸고 간 면적은 언제나 동일하다. 그런데 그는 이 원칙을 만들긴 했는데 왜 그런지는 죽을 때까지 몰랐다고 합니다. 그냥 좋아요. 음악을 들을 때 베이스와 드럼 사운드를 찾으면 귀가 정말 좋은 거라고 하던데요. 멜로디를 담당하는 보컬과 기타 위주로 보통 세팅이 되고 그 다음이 드럼이래요. 그리고 베이스는 거의 묻혀서 안 들리죠. 이렇게 작품을 개인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아이디어 아주 칭찬해요.
지문의 작업을 보다 보면 다른 작가의 작업이 떠오르는 경험을 해요. 전 이 작품을 보면서 펠리스 곤잘레스 토레스의 무죄, 완벽한 연인이 생각이 났어요. 지문의 이 단순한 행렬도 처음에는 잘 맞춰져 있었겠지만 진동을 통해 점점 달라지죠. 그런데 여기 하나 더 추가되었어요. 천장에 매달린 나무 막대 때문에 박스는 일정한 경계를 넘어가지는 못해요. 사운드보다 메시지가 더 와닿는 작품입니다. 경쾌한 작업이죠. 지문의 작업은 대부분 대규모 공간에 설치되지만 이렇게 단순하지만 사운드 조각이란 컨셉에 딱 맞아떨어지는 소품도 있어요. 저는 코드를 짚어주는 그런 장치도 있으면 좋겠다고 잠깐 생각했는데 지문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는 단순하고 기능적인 소재를 강박적으로 전시하면서 모더니즘의 질서 있는 패턴과 삶의 혼란스러움 사이의 미묘한 긴장감을 표현하니까요. 맨 처음 하이라이트를 통해서 보여드렸던 작품입니다. 마치 이글루를 쌓듯 종이박스를 쌓아서 만든 이 원통 구조물 안으로 들어서면 미묘하게 서로 다른 음들이 모여서 숭고함을 만들 것 같아요. 저는 지문의 작품에서 아름다움보다는 숭고함이 더 부각된다고 생각해요. 이 작업 역시 숭고하죠? 칸트는 숭고의 감정은 경탄 혹은 존경을 포함하며 대상의 속성에서 비롯되는 감정은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멋진 조각이나 아름다운 회화 작품처럼 그 자체가 주는 쾌락이보다는 이 작품처럼 수많은 박스와 이 박스가 만들어내는 사운드처럼 무한정적이고 몰형식적인 대상이 주는 쾌가 숭고의 감정이라는 거죠. 언제나 초심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지문의 작업 초반 4분의 1을 맛배기로 보여드렸으니 이제 남은 작업들은 지문의 인스타와 홈페이지에서 감상하시기를 바래요. 그럼 지금까지 베이커였습니다.